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중삼중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가지고 내분을 막 벌이다가 누가 반대했냐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늘 TK 의원들이 찬반 투표해가지고 찬성 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다 100% 찬성했다고 하고 경북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투표 결과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를 지금 완벽하게 보여주는 행위였다. 네. 최근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은 자신들이 TK 통합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네.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대구시의회에서 네. 통합 반대하는 목소리 내고 또 갑자기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 이건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대구 의원들이 또 갑자기 얘기했다가 네. 송원석 의원하고 주호영 부의장하고 또 한바탕 싸우고 사의 표명까지 하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우리 TK 의원들 모여가지고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질서가 없고 서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의 중요한 문제 그리고 대구 경북 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 문제가 지금 헝클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걸 극명히 보여줬는데 네. 내막을 알아보니까 추경호 의원 네. 지역구의 네. 시의원이 네. 지금 대구시의회 의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구시의회의 운영위원장 이 사람이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캠프의 좌장이야. 둘 다. 네. 그러니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둘 다 야 추경호 대구시장 만들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은 추경호 의원이 통합 메가시티에 어떤 단체장으로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 좀 인지도와 지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럼 추경호 시장 만들려면 이거는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통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뭐 대구 정가 여의도에 파닥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경호 의원이 온팡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뭐 법사위에서 이거를 그냥 보류시켰죠. 나중에 할 거야. 네.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아니야 나도 통합 찬성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뒤늦게. 그래야지만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이 자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를 갖고 대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뭐 권리, 그다음에 예산, 발전 방안 이런 거 다 팔아먹었다. 네. 지역에서 이렇게 막 비판 나와가지고 대구 지역 의원들이 또 경북도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이 난타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손바닥 위에서 좀 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이런 상황이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권을 한다라는 거는 행정권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이 판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야당이 원래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 지역 발전론까지.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대구 경북 통합론이 나온 게 벌써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지역에서 나와서 이게 보통은 도시 쪽에서는 찬성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대하고 경북 이래요. 쪽에서는 반대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좀 충남 쪽에서 또 반대세가 많고 대전 쪽에서 참 왜냐하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같은 시군이 되면 같은 시가 되면은 이 예산이 나왔을 때 중심부 쪽에 좀 더 예산이 가고 오히려 더 소외당할 것이다. 맞아요. 소외당할 것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혐오 시설이라는 거를 같은 시가 되면은 네. 이게 그쪽으로 넘겨버리는 나갈 수 바깥으로 있다. 외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시절에 김포 서울시 편입론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장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김포에서 또 약간 움찔했던 게 뭐냐면은 쓰레기 소각장 김포에다 짓는다. 이때 이제 마포에 지금 지으려고 했는데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그러니까 소송 걸었는데 주민님들이 이겼거든요. 그것도. 네네. 막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장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의회가 갑자기 법사위 통과 하루 전에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반대한다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한 게 하나는 이재명이 파놓은 판에 끌려가는 거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선수별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 뭐 저기 주호영 네. 뭐 이진숙 이게 유불리가 다 다르니까 주호영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여조가 잘 안 나와 그래요? 생각보다. 예. 지금 2등. 이진숙 전 위원장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이진숙이 1등 나오는 게 여러 개가 있고 네. 추경호가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주호영이 대구시장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면은 2등, 3등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판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호영이 더 세게 들이받은 거고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누가 반대했냐? 누가 뭐 송원석 반대했냐? 원내대표 반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김천의 송원석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저기는 추경호는 지금 자기가 지금 이거를 주도한 거잖아요. 반대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대구 경북 통합이 원래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게 급물살이 탄 거는 정부에서 5급 삼택을 얘기하면서 5조 원 주겠다. 네. 총 20조 원 주겠다. 이렇게 된 엄청난 거잖아요. 예산이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추후에 더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정치 잘하고 무섭다,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진짜. 그럼 결국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찬성을 하고 나선 거니까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3월 2일인가 3일까지 임시회잖아요. 네. 그때까지 통과시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언제 또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지. 안 그러면은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 정치인들 몰매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튕기겠지. 뭐요? 뭐 통과시켜달라고? 저번에 반대했는데 뭘 그래? 그러면 저기 법사위에서 나한테 더 이상 이제 안 대들 건가? 뭐 여러 가지 또 막 이렇게 좀 약 올리지 조건을 않을까. 좀 걸거나 뭐 이렇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까요? 또 어쨌든 통과는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되겠죠. 되겠죠. 뭐 굳이 이거를 감정을 막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약간 이거 제동을 걸면서 네. 이관계를 썼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이관계에 당했다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관계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 그러니까 안에서는. 있는데 네. 그 명분은 자기들이 제공을 했고. 대구시의회도 왜냐하면은 지금 충남하고 대전도 시의회하고 도의회가 반대 결의안 냈어요. 걔네도. 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보류가 됐고. 그것도 보류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충남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네, 충남시장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원래 추진한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또 거기에서 지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여주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0% 찬성, 한 35% 반대 이렇게 나와야 대전, 충남도.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를 하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래도 불리하고 이 판을 지금 이재명이 다 짜놓고 지금 네. 여기 손바닥 위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힘이.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된다. 대구 경북. 그러면은 누구한테 유리한 건가요? 예를 들어 뭐 통합 민주당 아니면 후보가 국민의힘? 나올 텐데. 그 내부의 후보? 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이철우. 이진숙 아니 위원장. 이철우가 대구시장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 네. 왜냐하면은 인구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것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어. 누가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야 뭐 중앙 정치에 좀 알려져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기재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네. 정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지. 누가 이제 가장 유력하냐라는 여론조사가 없는데 곧 하겠죠 이제. 네. 거기서도 이진숙 1등 나면 어떡하지? 이진숙이 뭐 대구 경북 시장 하면 되지. 메가시티 시장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유, 지켜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2%인데 이게 좀 봐야 될 게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9 이렇게 나왔고 당 지지도는 무려 17%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뭐 중진 의원들 모임 해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한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막 오히려 어떤 분은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한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현상은 계속 갈까요? 이 현상이? 반등할 거예요. 반등할 거다. 왜요? 네. 원래 예전에 그 당 지지율이 안 좋을 때 그 네.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반등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가 점점점 다가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무당층이 줄어들어요. 네. 네. 무당층이 무응답층이 줄어들면서 양당 결집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평론가는 이제 원래 선거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허봐라. 당 지지율이 다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노선이 올바르다. 우리의 노선이 옳다. 올바르고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항상 이제 선거나 이제 당 지지율도 그렇고 선거에 대해서 누구 찍겠냐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선거 한 달 남겨놓고는 이제 쫙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거로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저점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저점. 그리고 이제 220 호윤 선언, 뭐 네. 이거의 여파, 막 이런 거고 하고 지금 호윤 선언. 네, 호윤 선언, 예. 네. 그거 이제 그 저륜 거부 사태를 호윤 선언이라고. 호헌 선언 옛날에 이제 뭐 그거에 빗대서 이제 호윤 선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67% 나왔죠. 예, 67% 나오고 그 지지율도 그 이제 경제나 이게 사실은 실물 경제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 기대감들이 지금 엄청 부동산 주식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지금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대안과 미래에서 뭐 지금 의원총회 여러 가지 비밀 투표 해가지고 지금 저륜 거부 사태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안 들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안 듣죠. 안 듣는다. 본인이 제일 안 좋을 때인데 지금 네. 내 나라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요? 왜 들어? 본인이 유리할 때,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장수는 본인이 천시와 지리와 뭐 인화를 따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유리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유리할 때 유리한 문항으로 설문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지지율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헛된 희망들을 또 도끼면서 품을 거란 말이야. 우리 해볼 만하다. 네. 그게 이제 마약이지. 그래서 결국은 개박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뀌지 않을 것이고 안 바뀌어요, 지지율은 안 바뀌어요. 반등할 것인데 이거는 선거의 효과일 뿐인데 이거에 기대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의 정치적인 문법으로 보면 어쨌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선거 다가오면 네.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이번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해야지. 이게 장동혁 대표 하는 메시지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도저히 뭐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하는 거냐, 그거 보기는 어렵고 자꾸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을 스스로 이끌어내잖아요. 같은 편에 있던 사람 다 지금 내쫓고 네, 제명하고 징계하고. 뭐 제명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정말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야 이거 아무래도 장동혁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에서 더 떨어지면 좀 얼마나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수치를 보면 그냥 망한 거예요. 네. 그냥 당도 망했고 네. 지방선거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체제로 보면 선거를 못 20%가 치러. 마지노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이거는 네.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고 국민들이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 그만둘 생각 없어요. 장동혁계의 어떤 젊은 유망한 아주 예의가 조금 없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대변인이 네. 지지율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자꾸 장동혁 대표 욕하니까 지지율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분석하고 오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진단부터가 틀렸단 말이에요.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반등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진원들이나 대한감일의 이 사람들도 너무 한가한 거예요. 왜요? 장동영 앉혀놓고 네. 장 대표 이거 지금 당신 그러면 안 돼. 저리라는 해야 돼. 윤석열과 함께 가면 안 된다니까. 고성국 전환기라고 좀 벗어나. 이렇게 지금 설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너 해요? 그만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107명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빼면 106명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사퇴 결의안 내야 돼요. 사퇴 안 하면은요 당직자들 다 사퇴하고 당무 거부하고 당 대표로서 그냥 허울 좋게 혼자 최고위원회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회의 주재하려고 그러고 지시에도 안 먹히고 이 정도까지 몰아붙여야 장동혁이 그만두지. 네. 그냥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를 공격해서 그리고 한동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심한 거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일보가 이제 그 얘기 썼잖아요. 그 뭐 다른 데 썼는데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장 대표한테 고맙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져요. 솔직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는? 예, 네. 크게 지냐 완전 박살나느냐 네. 아니면은 좀 살짝 덜 박살나느냐 네. 뭐 약간 선전하느냐 그 정도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선전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거의 어게인 2018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당권파 얘기가 이래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출당 제명 조치했어요. 그때. 네.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선거 이겼냐. 그때도 TK밖에 못 가지고 다 졌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런 해도 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는 맞죠. 자기 네. 합리화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지는 게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솔직히 대놓고는 못해요. 그렇게 당대표가 패배주의에 있으면 언냐. 근데 진짜 속내는 이리에도 지고 저리에도 지고 다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이 이제 지지층을 코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전력을 보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이 근데 저런 메시지 안 내고 네.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했으면은 네. 서울 지역은 해볼만 했어요. 네. 부울경도 지킬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정도도 박빙으로 한번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장동혁 때문이라니까. 장동혁 아니야, 바꾸면은 할 수 있어. 나는 안 된다고. 화이팅! 왜 자꾸 패배주의예요? 국힘은 당 존재 자체가 안 되는 당이야. 솔직히 그 당이 지금 장동영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래요? 국힘 자체가 아예 안 지금 되는 당이에요. 바뀌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뀌었어도 안 돼요, 솔직히. 장동혁이 당선 안 됐어도 국힘은 안 되고요. 네. 지금 국힘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동혁이 아니더라도 단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냉정하게 보는. 제가 국힘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져요. 지금 이를테면 지금 원래 왜 대선 끝나고 1년 안에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는 줄 아세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제 응징투표의 심리가 야당에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지역발전으로 힘 실어줘야 된다. 지역발전이다. 지금 5극 3특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고 재정 그렇게 쓰는 게 지금 지역발전론이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부산도 대전 충남도 이번 기회에 지금 이재명 게다가 정치도 잘하라고 이재명이 한대. 네. 실제 해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제가 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잘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좀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표를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이 아니더라도 너무 냉정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때문에 지는 게 아니야. 네. 그건 맞는데 장동혁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 실력이다. 국힘은. 예. 저희 여기 자리에 장해찬이나 네. 박민영이나 네. 김민수나 이런 사람들 좀 데려다 놔서 네. 좀 당의 입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다 이거. 반박을 못하겠어. 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나 보수 평론가 아닌가 봐. 나 그냥 고기가 끄덕여져. 공감이네. 아, 장선수 소장님이 이렇게 난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굳이 안 뭐 좋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내가 회로를 돌려봤는데 네,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냥 한동훈 쫓아내는 거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왜요? 아니 그건 지들이 잘하고 있잖아. 한동훈 자기네들의 쫓아내는 목표에 거는 의해서 열심히 잘 하고, 움직이고 열심히 있다. 하고. 배현진도 쫓아내고 네. 뭐 김종혁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쫓아내고 한동훈이랑 같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 다 쫓아낸다고. 쫓아내는 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딴 거는 잘하는 거 그것만 없는 것 잘하고 같아. 자, 안 그래도 오늘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지금 살이 가장 쫄깃하고 맛이 달달한 숭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에 경매받은 자연산 숭어회를 썰어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두세 명이 안주로 드실 수 있는 숭어회 400g이 23,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배현진 의원이랑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맞아요. 가처분 신청한 갔다 거에서 왔어요. 오늘 신문을 네.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결과는 나중에 나올 네, 텐데 네,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 김종혁 최고랑 좀 얘기 좀 했어요. 그러셨어요? 한 2시간 정도 신문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 14일인가 2차 신문이 있대요. 네. 왜냐하면 오늘 국민윤리위 쪽에서 네. 의견서를 제출했대. 어. 그러니까 그 의견서 본인은 못 받아봤고 네. 판사도 오늘 봤으니까 그거를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절차가 좀 늘어지네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3월 말이나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뭐 그런 쪽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징계 상황 상태가 좀 오래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여러 가지를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더래요. 규정상 이게 맞냐 안 맞냐 당원 당규에는 어떻게 돼 있냐 꼼꼼하게 물어봐가지고 판단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가 좀 생기느냐 마느냐 아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 예전에 이준석 대표 뭐 사례도 그렇고 그 첫 번째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중단됐다가 두 번째는 또 기각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판사 성향, 판사도 타고 어떤 거 이거를 개입을 원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얼척이 없으면 개입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지에 그리고 지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예. 절차를 어긋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재심 기회를 줬잖아요, 일단은. 네. 재심 기회를 줬고, 그 예를 들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들끼리 막 또 회의를 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윤리위에서 네. 한 30분 회의하다가 그럼 받아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다 받아줬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게 절차 문제가 정말로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해 솔직히.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이 징계로 폭주를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 평가를 받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적인 평가보다는 네. 그 이거 인용돼서 그 만약에 징계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방식으로 또 징계하면 돼요. 네. 오히려 장동혁 체제에서 받은 징계는 훈장일 수가 있죠. 네. 지금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장동혁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징계받는 거는 오히려 얼마나 김종혁, 배현진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그걸 입증해주는 반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징계 당한 거를? 핍박받는 정치는 크게 돼 있거든. 결국에. 알겠습니다. 난 장동혁에게 징계받았어요. 으악! 그래, 와, 당신이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그러니까 김종혁 체교가 위두훈이 그 팬클럽에서 네. 네. 지금 거의 넘버원에 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공덕부차도 이제 대박 터졌어. 동접자 한 네. 2만 명, 3만 명 아니 나오고 아직 막 저희 그럴 것 김종혁 같아. 전 최고위원이 온다는 얘기 안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풀을 해버리시네. 아니 네. 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공덕포차에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담인데 이제 김종혁까지 징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상수 변호사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종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한동혁, 김종혁, 박상수. 그러니까 주류에서 기득권, 그러니까 저기 당권파에서 싫어하는 순서가 네. 아니, 그 순서였다라는 거. 박상수도 되게 세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박상수 변호사 만나서
더 세게 얘기해. 더 하라고? 네. 무조건 징계 받아야 돼 자기. 그래야 이제 언론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언론에 이름이 올라오고 자기도 이제 거물급 되는 무조건 더 세게 얘기해. 노이즈 마케팅. 욕이라도 해 막 이렇게. 근데 결국은 징계를 못 받았어 박상수가.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징계를 못 받았다. 징계 받아요. 어. 별을 못 달았다.